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도화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칠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예쁜 아내와 혼인을 하고 산에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어릴 적부터 그 힘이 장사였다. 아이의 이름을 만석이라 이름 지었다. 아이를 낳은 후 일자리도 생기고 돈도 생기니 복덩어리가 따로 없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사고로 칠복이 죽자 아내는 사람의 왕래가 뜸한 외딴 산속에 터를 잡고 어린 아들을 키웠다. 만석이 17이 되던 해였다. 이웃 마을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 시냇가에서 헤엄치며 다니는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만석은 힘이 엄청난 장사답게 큰 돌 하나를 가볍게 들더니 시냇가에 집어 던졌다. 물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방금 헤엄치던 물고기 한 마리가 기절한 채 호숫가 밖으로 튕겨나왔다. 생선구이를 만들어 어머니에게 드릴 생각을 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다. 서둘러 집으로 가는데 해인사 초입길을 지나자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셋이 어떤 여인과 몸종을 둘러싸고 칼로 위협을 하고 있었다. 네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의 얼굴을 내 똑똑히 받았으니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하지만 지금 우리를 놔주고 조용히 이 자리를 떠난다면 내 모른 척 눈 감아주마. 당찬 것이 기계가 좋다만 사람을 잘못 골랐구나. 못들하느냐? 산적들이 여인의 얼굴을 가리고 손을 묶어 데려가려 했다. 만석이 주위에 놓인 돌멩이를 집어들고 그들 앞에 나섰다. 힘없는 여인들을 대낮에 보쌈이라도 하려는 것이냐? 내가 시간이 없으니 딱 3개만 세겠다. 죽기 싫거든 얼른 도망치거라. 하나. 도적이 만석에게 달려들자 들었던 돌멩이를 던져 도적의 머리에 명중을 시켰다. 도적은 힘없이 픽 쓰러졌다. 둘은 만석에게 달려들었다. 만석이 둘을 외치며 주먹을 휘두르자 덩치 큰 산의 둘은 저만치 날아가 땅에 처박혔다. 그러게 빨리 도망이나 갈 것이지. 요놈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만석은 세 남자를 나무에 묶어놓고 무심코 그곳을 떠났다. 청아는 사라져가는 만석을 보며 말했다. 저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지 못하였구나. 어디 사는 누군지 아느냐? 아씨,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서 내려가시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지주인 조대감 댁에서 사람이 왔다. 만석은 그 집 하인을 따라 조대감 집에 도착하였다. 집이 어찌나 어리어리한지 감탄이 절로 나왔다. 내 이름이 무엇이더냐? 네 대감마님, 만석이라 합니다. 너에게 남다른 재주가 있다 하여 불렀느니라. 장쇠아범이 널 보증하여 일을 시키는 것이니 날 실망시키지 말거라. 예 대감마님, 근데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느니라. 장쇠아범이 건네주는 물건을 약속된 장소에 운반하고 주는 것을 잘 받아오너라. 너의 품삯은 후하게 쳐줄 테니 실수 없게 하거라. 귀한 물건이니 만약 실패하면 내 목숨도 함께 사라질 줄 알 거라. 오늘 밤 안에 갈 것이니 근처에 있거라. 만석은 집으로 가서 어머니의 점심을 맛있게 준비해드렸다. 잠자리를 봐들인 후 산을 내려와 조대감 댁에 도착했다. 만석은 일행 2명과 짐을 짊어지고 나루터에 도착했다. 함께 배를 탄 남자가 일행에게 말을 했다. 이보게, 지난밤에 강씨가 산재당 고개를 넘다 산적들에게 변을 당했다네. 저런 강씨 혼자 산재당 고개는 왜 간 겐가? 강씨도 짐꾼 노릇하다 그랬다네. 또 사달이 났군. 이게 몇 번째인가? 살기 좋던 해화도가 어쩌다 이 꼴이 된 건지. 에휴. 그게 다 돈 많은 외지인들이 몰려와 이곳저곳을 쑤셔놓으니 수호신이 화가 난 게지. 산재당에 죄를 올려도 그때뿐이니 이를 어쩌면 좋은가. 만석의 동료들이 산적 소리에 웅성거렸지만 만석은 혼자서 말없이 웃었다. 해화도 입구에 배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내렸다. 만석은 짐을 지고 한달음에 산길을 올랐다. 산 언덕을 넘어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밤이 되었다. 밀수꾼 배가 저만치서 불빛으로 신호를 보내왔다. 3번을 깜빡이자 만석은 짐을 짊어지고 그곳으로 향했다. 짐을 넘겨주고 괴짝세게를 받았다. 일행과 무사히 일을 마치고 산재당 고개를 내려오는데 저만치서 검은 물체가 다가왔다. 같이 갔던 일행은 혼비백산하여 머리를 감싸고 땅에 엎드렸다. 가진 것은 놔두고 썩 꺼지거라. 4~5명의 덩치 큰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만석이 고함을 지르며 바윗돌을 두동강 내자 도적대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아침이 되어 조대감 댁에 도착하였다. 괴짝을 받은 조대감이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 아주 쓸만한 놈이 들어왔구나. 너에게 더 많은 일을 줄 테니 더 열심히 하거라. 장쇠아범에게 기별을 할 테니 가서 기다리거라. 조대감은 방문 틈으로 품삯을 던져주었다. 옆에 서 있던 장쇠아범이 그것을 받아 만석에게 건넸다. 만석은 큰 돈을 받고 기뻐 한바구음을 지었다.
내가 하기에 따라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게야. 열심히 하거라. 곁에 먹을 거리를 준비해 뒀으니 먹고 가거라. 만석이 툇마루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조대감의 외동딸 청아가 몸종과 외출하다 만석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분명히 해인사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사라진 그 남자였다. 청아는 반가워 만석에게 다가갔다. 내가 만석이구나. 우리가 언제 만난 적이 있지 않느냐. 사람을 잘못 보셨소. 이 댁엔 이번이 처음이오. 그러하느냐. 용맹하고 힘이 좋다고 아버님이 칭찬을 많이 하시더구나. 앞으로 또 보자꾸나. 만석은 예쁘고 친절한 청아 씨의 얼굴을 보자 얼굴이 불그레해졌다. 그 후로 만석은 청아 씨가 웃던 얼굴이 자꾸 떠올라 희죽거리는 일이 많아졌다. 아침나절 만석은 어머니와 아침을 먹고 있었다. 기분 좋아 보이는 만석에게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느냐? 어머니,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더냐? 제가 일하는 조대감님 댁 아씨입니다. 만석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만석은 아씨를 더 이상 만나지 말고 그 집 일까지 당장 그만두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효성이 지극한 만석은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했다. 며칠 후 조대감 댁에서 급하게 기별이 왔다. 대감마님,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당장 우리와 같이 가서 청아를 구하는데 힘을 보태주게. 우리 청아가 어젯밤 절에 불공 들이러 갔다가 납치당했다네. 방금 이놈들한테서 500냥과 맞바꾸자는 연락이 왔네. 약속 시간이 되자 만석은 장쇠아범과 약속 장소에 숨어 있었다. 조대감은 약속 장소에 나온 도적에게 들고 온 돈꾀짝을 보여주었다. 도적은 시익웃더니 돈꾀짝을 들어 배로 옮기려 했다. 그때 조대감이 막아서며 만류했다. 내 딸은 어디 있느냐? 내 딸부터 풀어주거라. 도적이 시익웃더니 같은 패거리에 눈짓하자 숨어있던 도적대는 양반을 호위하던 두 사람을 칼로 죽이고 양반의 목에 칼을 대고 위협했다. 돈 500냥은 당신 목숨값이오. 그러니 무모한 짓은 마시오. 지체 높은 양반의 딸에 나이도 어리니 청나라에 팔면 세곱절은 받겠소. 도적 두목은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때 만석이 눈에 도적이 무리가 배에 청아 씨와 몸종을 태우는 모습이 보였다. 만석은 살금살금 다가가 얼른 짱돌을 주워 던졌다. 도적 패거리가 한 놈씩 쓰러졌다. 한 놈이 서둘러 배를 저어 나가자 만석이 냉큼 배를 잡았다.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배를 뒤집어 버렸다. 그러자 도적과 청아 아가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만석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청아 아씨와 몸종을 차례대로 구해주었다. 청아 아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만석은 청아 아씨의 입에 바람을 불어넣어 주었다. 잠시 후 얼굴이 발그레하니 수줍은 듯 청아 아가씨는 눈을 떴다. 장쇠아범과 하인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대감이 눈에 살기를 띠고 다가와 말했다. 내 놈은 듣거라. 내 아무리 내 딸 청아를 살렸다 한들 반상의 법도가 지엄하거늘 이 사실을 외부인이 안다면 너는 죽은 목숨이니 입 밖으로 절대 내지 말거라. 집에 돌아온 만석은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방에 누워 손을 지그시 가슴에 올리고 낮의 일을 떠올렸다. 물에 빠진 아씨를 안아 올릴 때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쿵쾅거렸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만석은 아가씨가 보고 싶을 때마다 담 넘어 몰래 아가씨를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등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날 보러 온 것이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심부름으로 왔다 가는 길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시간이 나느냐? 멀지 않은 곳에 계곡이 있는데 단풍이 그렇게 예쁘다는구나. 혼자 가기 못하니 동무나 되어주겠느냐? 만석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청아와 계곡을 향해 갔다. 청아의 몸종은 약간 떨어져 뒤따라 가고 있었다. 계곡에 도착한 청아가 길을 건너려는데 물이 깊어 건널 수가 없었다. 만석이 바지를 걷어올리고 청아를 업어 건네주었다. 물가로 뻗은 단풍나무 가지가 보여서 청아가 손을 뻗어 잡으려니 닿지가 않았다. 그때 만석이 도와주려다가 발이 미끄러져 둘은 얕은 물에 넘어졌다. 부끄러운 듯 웃는 청아의 미소에 만석은 마냥 기분 좋았다. 그때 저만치서 뒤따라오던 몸종이 늦었다며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아씨, 곧불 들겠어요. 얼른 집으로 가시지요. 대감마님이 걱정하실 거예요. 어떡하지? 젖은 채로 집에 갔다간 아버님이 아시면 큰일 날 거야. 순녀야, 너는 얼른 가서 갈아입을 옷을 좀 챙겨오너라. 네, 아씨. 조금만 참으셔요. 얼른 갔다 올게요. 만석은 바람이 불지 않는 곳을 찾아 불을 지폈다. 젖은 옷을 입은 채 앉아있으려니 산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청아와 만석은 바들바들 떨렸다. 이러다간 곧불 걸리겠구나. 이건 너와 나의 비밀이니 꼭 지켜야 하느니라. 청아는 얇은 속치마만 걸치고 앉아 몸을 말렸다. 만석도 웃도리를 모두 벗은 채 불 앞에 앉았다. 등을 돌린 채 앉아있던 청아가 만석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내 너에게 2번이나 큰 신세를 졌구나. 그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마. 청아는 해인사로 가는 길목에서 자신을 구한 사람도 만석이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둘은 친근함을 느꼈다. 몸이 따뜻해지자 잠이 몰려왔다. 청아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청아는 자신도 모르게 칠성의 품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청아가 깨어나고 잠들었던 만석도 눈을 떴다. 만석이는 청아 아씨를 안고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다. 그때 청아가 만석의 손을 잡았다. 그윽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청아를 보자 만석의 가슴은 요동쳤다. 만석은 못 이기는 척 청아를 다시 품에 안았다.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질 때마다 불어온 강한 바람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듯이 만석의 가슴도 함께 타올랐다. 한편 조대감은 집에 청아가 외출하여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하인들을 시켜 청아 씨를 모셔오라고 하였다. 하인들이 청아 씨의 행방을 찾아가다 몸종이 앞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갔다. 계곡에 이르러 저만치서 지켜보는데 몸종이 바위 뒤로 사라졌다. 잠시 후 청아는 옷을 갈아입고 바위 뒤에서 나왔다. 곧바로 뒤에 만석이가 함께 나왔는데 둘의 모습이 누가 봐도 연인의 모습이었다. 두 하인은 몰래 빠져나와 대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네, 죽일 놈을 가만두지 않을 게야. 상놈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보다니.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 나간다면 이게 무슨 집안 망신인가. 장세아범, 당장 은월도로 사람을 보내게. 은월도의 자객 말이시옵니까?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이면 머리가 쑤시느니라. 대감마님, 그곳은 칠복이가 죽은 곳이 아닙니까? 날 죽이려던 놈이다. 감히 지부책으로 날 껍박하다니. 그래서 그 놈이 그 꼴을 당한 것이 아니냐. 5년 전 칠복이는 늦둥이로 낳은 아들과 선녀처럼 예쁜 아내와 살고 있었다. 칠복이는 친구인 장쇠아범 소개로 양반댁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어느 날 조대감의 부인이 아이를 낳다 갑자기 죽어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여보, 며칠만 대감마님 댁에서 아이를 좀 봐줄 수 있겠소? 칠복의 처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갓난아이를 돌봐주기로 했다. 칠복이는 대감마님의 신복이 되었고 아내는 힘들었지만 품삯까지 받으니 일이 힘든 줄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의 어린아이를 재우고 방을 나오는데 조대감과 마주쳤다. 조대감은 칠복의 처에게 시원한 찬물 한 사발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와 달라고 했다. 잠시 후 칠복의 처는 물 한 사발을 들고 대감의 처소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돌아서자 대감이 다가왔다. 이보게, 예전부터 자네를 눈여겨보아왔네. 왜 이러십니까? 이 손 놓으시지요. 이보게, 네, 호강시켜줄 테니 나에게 오게나. 대감은 힘센 두 팔로 칠복의 처를 와락 껴안았다. 칠복의 처가 입고 있던 저고리가 땅에 떨어졌다. 그 즈음 칠복은 대문 밖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아내를 찾아가다 나지막히 대감마님의 방에서 아내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자신의 아내였다. 이성을 잃은 칠복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하단에 있던 돌을 주워들었다. 방문이 확 열리자 놀란 대감이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퍽하는 소리와 함께 대감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 칠복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광에 몰래 숨겨두었던 대감의 치부책을 챙겨 도망쳤다. 아내와 자식을 멀리 보내고 혼자 도망쳐온 칠복은 은월도에 몸을 숨겼다. 해가 지고 아내와 아들 생각에 뒤척이고 있을 때 낌새가 이상해 벌떡 일어났다. 금음달이 잠시 뜨는가 싶더니 그대로 문을 반으로 갈라놓았다. 칠복이는 겁에 질려 움막집 창문으로 빠져나와 무작정 앞을 보고 도망쳤다. 하지만 자객에게 쫓기다 자객의 칼에 맞아 쓰러졌다. 대감은 만석을 방으로 불렀다. 방 안에는 청아 씨도 함께 앉아 있었다. 만석이 왔느냐? 내가 우리 청아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걸 알고 있느니라. 만석은 깜짝 놀랐지만 태어난 척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나 또한 내가 믿음직스럽고 든든하니 마음에 드는구나. 하지만 나 또한 딸의 아버지니라. 아무에게나 내 딸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공을 세우거라. 내 너를 양반으로 만들어 내 사위로 만들어줄 테니 말이다. 만석은 대감의 말을 듣고 기뻤다. 청아 씨와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다음 날 만석은 대감의 명을 받아 은월도로 향했다. 떠나기 전 청아 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청아 아씨, 오늘 떠나면 며칠은 못 볼 테니 몸 조심하십시오. 내 걱정은 말거라. 그 섬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으니 부디 몸 조심하거라. 만석은 손을 흔드는 청아를 뒤로하고 길을 떠났다. 은월도에 버려진 움막에 자리 잡은 만석은 새벽녘에 건네주기로 한 물건을 확인하고 벌러덩 누웠다. 비몽사몽간에 청아 씨를 그리워하고 있을 때 눈앞에 청아 씨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만석이 깜짝 놀라 바라보니 청아가 달려와 만석을 껴안았다. 아씨께서 어찌 여기 계시오?
이 험한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젠 하루도 너를 못 보면 죽겠는 걸 어찌하느냐. 한편 대감은 청아 씨가 써놓은 편지를 보고 기겁했다. 버선발로 밖으로 뛰쳐나와 장쇠아범을 찾았다. 청아가 은월도로 갔느니라. 어서 사람을 보내게. 만석이와 청아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의 작은 움막에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며 꿈같은 시간을 나눴다. 새벽녘이 되자 만석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 빨리 약속 장소로 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날이 밝아와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만석은 청아 씨가 신경 쓰여 움막으로 돌아갔다. 움막 입구에 도착하자 씨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급히 들어가자 청아 씨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 안쪽엔 자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만석은 맨손으로 달려들어 자객을 밀쳐냈고 칼을 손으로 잡고 구부려 버렸다. 자객은 깜짝 놀라 그대로 도망쳐 버렸다. 자객이 무심코 흘린 두건에는 분명 조대감 가문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만석은 모든 것이 대감이 꾸민 흉계라고 직감했다. 급한 대로 우선 지혈이 되는 식물을 구해 청아 씨를 간호했다. 잠시 후 장쇠아범이 은월도에 도착했다. 장쇠아범은 움막 안에서 다친 청아 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때 뒤에서 만석이 목에 칼을 대고 물었다. 나를 죽이려는 자가 대감 맞소.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 말해주겠네. 청아 씨를 두고 떠나게. 자네가 잡히면 죽임을 면치 못할 걸세. 우린 이미 한 몸이요. 떠나도 함께 할 것이오. 이보게, 아씨의 이 몸으로 어딜 가겠나. 빨리 치료를 해야 하니 내 말대로 하게. 두 사람의 끈질긴 고집에 장쇠아범은 두 사람이 악연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만석이 아버지 칠복이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칠복이 죽게 된 사연과 두 사람이 맺어질 수 없는 이유를 다 들은 만석이는 그제서야 어머니가 정색하며 말했던 것이 이해가 되었다. 청아 씨는 배를 타고 떠났고 만석은 눈을 부릅뜨고 복수를 다짐했다. 몇 주 후 밤이 깊은 어느 날 대감의 방 안에는 대감과 여종이 함께 누워 자고 있었다. 몰래 방에 숨어든 만석은 대감의 머리를 베었다. 아침에 날이 밝자 대감이 일어나 이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걔 아무도 없느냐? 간밤에 자객이 들었느니라. 내 딸 청아는 무사하느냐? 대감은 딸의 방으로 달려가 청아의 방을 휙 열었다. 그 시각 만석은 청아와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나고 있었다. 청아 씨에 대한 사랑이 깊어 차마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만석은 이미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만석은 청아의 배를 어루만지며 청아를 애틋하게 쳐다보았다. 도화야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